자, 구문 독해나 문법이 나오면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걸로 지금까지 일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구문 독해나 문법을 못해서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제가 그래도 20년 넘게 실전에서 강의를 한 사람으로서 문법과 구문 독해는 아마 적어도 수백 번은 강의했을 겁니다. 제 머릿속에 아마 각인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이건 사기다라고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고 그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절대 법칙인 것처럼 가르칠 수가 있어요. 뭐 타동사라는 이런 단어가 있으면 enter 몸에 들어간다니까 인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참석하다니까 인이 들어갈 것 같고 도달하다니까 to가 들어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타동사니까. 이렇게 이제 옛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옛날 시험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토익에도 나오긴 해요. 그쪽에서도. 그러나 그들이 보는 토익은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영어를 잘 하는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될 거라 생각한 다음에 틀릴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형태로 돼 있어요. 문제가. 그럼 여러분 솔직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듣기도 완벽하지 않으며 독해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 독해를 할 때 여러분들이 뭐랄까 편안하게 읽으면서 느껴지지 않고 듣기 또한 그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는 당연히 여러 영어를 어떻게 잘할까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틀릴 수 있는 거를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는 돼요. 그러나 원어민이 아닌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런 것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닐 수 있어요.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문제는 다 맞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배우는 학습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뭐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뭐 개입한다 뜻을 많이 쓰이고요. 관심을 주다, 또 손을 뻗다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변화가 되게 심하다는 얘기인데요. 룩이라는 동사 보면 얘는 보다란 말로 많이 해석합니다.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자, 이렇게 구별하면은 여러분들 밑에 있는 문장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애플은 본다가 되고요. 그리고 크레딧 카드를 골드만삭스와의 관계를 끊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룩이라는 동사가 뭐 하려고 한단 말, try와 같은 말, 또는 뭐할 계획이든 말, 플랜과 비슷한 말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거의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전에 보면은 여러분 뒤져보시면 알 거예요. 룩이라는 단어가 to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설명이 나온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안 나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계속 새로운 게 나오면 계속 아마 새로운 것을 계속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거예요. 언어는 변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이버에서 제가 룩은 진행형이 불가능한 동사인데라고 주문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 예문을 보여줬어요. 그 학생은. He had been looking out of the window for the last hour, a half hour. lookout으로 본 것 같아요. 조심해라 뜻이니까. 룩이 원래 진행이 안 되는 동사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데 거기다가 이제 요것을 아웃을 붙인 거예요. 밖을 바라본다. 조심해라. 말이 안 되죠, 물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물론 그 뜻은 아니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지난 30분 동안 답변이 바로 우리들이 많이 듣는 걸 거예요. 제가 아는 룩은 이형식 불완전 동사로서 이 감각 동사의 룩과 일반 동사의 룩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분들이 많아요. 명사 룩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전문가죠. 좋은 의미의 전문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주신 문장으로서는 감각 동사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도 참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had been looking이 과거 완료 동사죠. 과거 완료 진행의 동사 참 어려움을 많이 쓰죠로 봐야 될 뜻입니다. 이런 용어가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
이거 일본식 영어예요. 일본식 영어로서 옛날에 이제 분석하면서 영어를 배웠던 다시 말하면 분석은 영어가 아니에요. 그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유로 이것을 진행형을 썼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각동사가 아니니까. 자, 듣는 여러분들도 뭔 소리 할 수도 있고요. 아는 분들은 맞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언어는 규칙이 있는 것 같지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막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쓰고 듣고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지.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썼을 때 물론 바꿀 수 있잖아요. 리치2를 잘못 쓸 수 있거든요. 바꾸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엔터는 타동사, 어텐드, 리치는 다 뒤에 쓰면 안 돼 하다 갑자기 인투 나가고 투 나가고 포 나가고 룩이라는 동사는 보다의 뜻인데 갑자기 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가 돼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try to나 plan to처럼 목적으로 룩을 써버리네 또. 이렇게 룩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또 진행을 쓴다 왜 쓸까 하면서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고 이거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그냥 이렇게 쓰면 쓰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해석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He had been looking out. looking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항상 이 사람은 뭐랄까 기차를 타면 버스를 타면 창밖만 항상 바라봐 이 사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진행형 써야지 어떻게 쓰겠어요. 당연한 건데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분석 영어에서 만들어낸 바로 여러분들인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빠져나오는데 꽤 시간 걸렸습니다.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악마의 소굴과 같아요. 그래서 이 악마의 소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인데 쉽지 않죠. 그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거를 버릴 리가 없어요. 이거 말고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계속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에서 먹고 살다가 빠져나와서 이건 아니지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제가 계속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독해는 문법을 몰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법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할 때 책을 읽을 때 문법을 이미 체득돼서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누구나도 영어든 한국어든 순서가 달라도 읽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순서가 달라도 문제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합시다. 그 영어는 어떻게 쓰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I love you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 생각해보면 우리말과 다르잖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죠? 내가 바꿔볼게요. 나 사랑한다 너. 어때? 나 사랑한다 너. 동사 집어넣었죠 중간에. 어색했어요? 복잡했어요? 해석하기가? 아니죠? 이 정도로 언어라는 것은 유기체처럼 서로 변화가 되더라도 찰떡궁합으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 뇌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언어의 뇌인데 그거를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의 어떤 융통성 있는 아주 훌륭한 학습기계인 언어의 뇌를 죽여버리고 인간이 만들어온 틀 속에다가 집어넣는 게 문법과 구문독해인 거예요. 물론 영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수를 하면서 배우면서 고쳐가면 돼요. 뭔가 쓰이지 않는 표현들이 있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유롭게 상상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상태가 된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글을 쓰다 보면은 할자가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수정하듯이 나중에 어렸을 때부터 3살짜리한테 수정하지는 않잖아요. 3살짜리가 말하는 거 보고 야 이러지 마 이러면 틀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2살, 3살, 4살 아이예요. 그 아이가 막상 영어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잡아주고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구가 돼요. 그래서 문법이나 구문독해로 접근하는 영어 선생들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게 접근했을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을 망쳐놓은 주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